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한살림 식생활 교육활동가 서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벽시가 되어 쌀이 되었네 라는 교재와 오늘의 수업을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추잎, 무말랭이, 장아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 이번에도 잘 들어보세요. 뻐뻐러뻐뻐뻐뻐뻐뻐뻐러뻐뻐뻐뻐. 이젠 알 수 있나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밥상위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에요. 좀 전에 들려드린 백창훈님의 창작동요 밥상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속 가사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키워주고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반찬과 국과도 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바로 밥.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라고 하면 쌀로 지은 밥을 떠올리죠. 그럼 쌀은 무엇일까요? 네, 벼의 열매에서 단단하고 거친 겉껍질을 벌겨낸 암맹이를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과 밥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벼를 못 본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쌀과 밥은 부엌에 있지만 벼는 어디서 자랄까요? 네, 바로 논이죠. 혹시 논에 가본 학생들 있나요? 논에 가본 학생들이 있군요. 맞아요. 논은 벼를 농사짓기 위해 물을 가둬놓은 흙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을 얻으려고 벼를 논에 심습니다. 벼는 쌀나무가 아니에요. 쌀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논에서 자라는 하늘살이 풀입니다. 하늘살이 풀은 한 해 동안만 살아가는 식물이에요. 그럼 논에서 자란 벼를 살펴볼까요? 잠깐, 벼를 보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벼에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에는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머리 위로 O. 벼에는 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X로 표시해 주세요. 그럼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2페이지를 펴볼까요? 이 페이지를 보니 벼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벼의 뿌리, 줄기, 잎, 이삭, 그리고 바로 꽃이 보이네요. 벼에는 꽃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아래쪽 뿌리를 찾아. 뿌리는 모양이 수염 같아서 수염뿌리라고도 해요. 여러 가닥이 나와서 흙 속의 물과 양분을 쭉 흡수하고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 물 속에서도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죠. 자, 이번엔 줄기를 찾아. 줄기는 속이 텅 비어 있지만 이 사이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길이고 줄기 또한 벼가 똑바로 서 있게 지탱해 주지요.
이번엔 잎을 쳐져. 잎에서는 햇빛을 받아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 끝 동그란 부분, 벼잎을 가르고 나온 부분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라면서 그 속에서 암술, 수술, 씨방이 함께 자랍니다. 이삭의 껍질 부분이 쓱 갈라지면서 수술이 밖으로 쏙 나와요. 바로 벼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작고 꽃받침은 없지만 한 송이 안에 암술과 수술, 씨방이 모두 있어서 혼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술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암술머리에 훅 떨어지고 암술머리에 붙은 꽃가루는 간을 만들어서 아래쪽 씨방까지 내려가 수정이 돼요. 수정을 하고 나면 벚껍질은 다시 쓱 닫히고 뿌리와 잎에서 받은 양분이 켜켜이 쌓이면서 암술의 씨방에서는 단단한 날갱이, 즉 나달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나달이 단단하게 여물어가네요. 달려있는 노랗게 여문 열매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먹는 쌀이 그 안에 쏙 들어있어요. 이렇게 벼에서 수확한 벽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벽씨는 단단하고 까끌까끌한 겉껍질로 덮여 있어요. 이 껍질을 왕겨라고 부릅니다. 벽씨는 외부의 벌레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겉껍질에 살균, 살증 성분을 저장해둬요.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먹을 수 없어서 단단한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바로 현미예요. 벗겨진 겉껍질 왕겨는 어디에 쓰일까요? 농부님들은 이 왕겨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바로 퇴비를 만드는 데 다시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사과 박스에 있는 사과 주변에 플라스틱이 아닌 이 왕겨가 포장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과 박스를 열면 향긋한 사과의 향과 구수한 왕겨의 향이 동시에 올라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 왕겨를 벗겨낸 현미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미는 위에 불룩한 쌀룬과 쌀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쌀룬에는 벼의 싹을 틔우기 위한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쌀룬과 쌀겨를 벗겨낸 것이 바로 뽀얀 백미입니다. 이렇게 벗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도정이라고 불러요. 쌀룬과 쌀겨를 지닌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분이 더 많고 백미는 도정 과정을 거친 현미보다 부드러워요. 도정 과정을 통해 나온 쌀겨도 버리지 않고 가축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벽씨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이 없을 만큼 정말 쓰임이 많은 식물이죠. 자, 활동지 4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벽씨와 현미, 백미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눈으로 직접 관찰해도 좋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는 학생은 루페라는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루페는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도구랍니다. 자세히 보니 벽씨, 현미, 백미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네요. 각각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표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또 생김새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표에 한번 적어보세요. 만졌을 때 느낌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울퉁불퉁한지, 거칠거칠한지 촉감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벽씨를 제외한 현미와 백미의 맛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 한 톨씩 입에 넣고 우리 자기 나이만큼 꼭꼭 오래 씹어 보세요. 은은한 단맛이 나는지 또 구수한 맛이 나는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가정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도 채워보고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응애 아기에서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벼도 살고 있는 논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활동지 6페이지를 펴보세요. 벼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벼에 씌운 벽씨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농부님에게는 좋은 벽씨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네, 그건 바로 소금물이에요. 벼에 씨앗인 벽씨를 거두는 물에 달걀이 떠오를 정도의 소금을 넣어 소금물 농도를 맞춘 후 벽씨를 담급니다. 그랬더니 어떤 벽씨는 소금물에 쑥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벽씨는 소금물에 쓱 가라앉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벽씨가 좋은 벽씨일까요? 맞습니다. 속이 꽉 찬 튼튼한 벽씨는 무거워서 소금물에 가라앉는답니다. 그렇게 고른 벽씨를 모판에 뿌립니다. 여기서 모판이란 벽씨가 싹을 잘 틔우고 어린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곳이에요. 농부님은 모판에 있는 벽씨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줍니다. 약 40일 정도가 지나면 벽씨 아래로는 뿌리가 쑥, 위로는 떡잎이 쏙 잘 자란 벽씨를 모라고 부릅니다. 묘가 한 뼘 정도 자라면 좀 더 넓고 양분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논인데요. 논으로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합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면 뿌리도 튼튼해지고 줄기도 많아져서 점점 많은 벼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줄기 끝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이사간에서 벽꽃이 피었어요. 벽꽃이 지며 열매가 맺히고 점점 더 단단하게 여물어져요. 단단하게 잘 익은 열매인 벼를 베어서 거두는 걸 추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기계가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벼를 추수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벼를 추수할 때 사용한 유물, 바로 반달처럼 생긴 반달 돌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돌칼을 갈아서 뾰족한 부분으로 벼의 나다를 추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 조상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저희의 소중한 벼 한 포기에 달리는 벽씨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네, 벽씨 한 돌로 무려 700에서 1000개의 벽씨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톨 하나를 남기면 무려 700개에서 1000개의 벽씨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해요. 모두 안 남기고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곳 학교에서는 사계절 동안 어떤 일들이 생기죠? 봄에는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고 여름에는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즐거운 운동회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다음 학기를 위해 쉼을 갖는 겨울방학도 보내고요. 벼가 자라는 논에도 사계절 동안 많은 일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논의 사계절의 모습이 보이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남아있어요. 우리 봄에는 좋은 벽씨를 모판에 뿌려 싹을 틔우고 한 뼘 정도 자란 벼를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한다고 했죠. 또 여름에는 여러분 허리까지 자란 벼에서 이삭이 패이고 벚꽃도 활짝 피었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벼가 누런 색깔로 변하고 이삭의 작은 나달이 주렁주렁 잘 열려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죠. 겨울이 되면 추수할 때 떨어진 볏짚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 땅의 양분이 되고 봄을 위해 휴식하며 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벽실을 땅에 심으면 저절로 쑥쑥 커서 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혼자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나요? 네, 가정에서는 가족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잘 자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는 것처럼 벽시도 잘 자라기 위해선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벼가 사계절 동안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네, 논에도 봄이 왔어요. 봄의 농부님은 트랙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겨울내 얼어있고 단단한 땅을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농부님의 수고로움과 땅, 흙의 도움이 필요하죠. 튼튼한 벽실을 골라 모판에 심고 이양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모판의 모를 논에 옮겨 심습니다. 여름이 되어 벼가 푸르게 자라고 있네요. 벼가 자라는 논에는 벼에 영양분을 주고 벼가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항상 물이 차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물의 도움도 필요하죠. 농부님은 여름에 가뭄일 때는 논에 물을 대주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을 빼주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하고 계세요. 또 벼가 잘 자라게 도와주는 데는 쨍쨍쨍 햇빛의 도움도 필요해요. 여름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벼는 벼 줄기도 늘고 볏잎이 갈라지며 이삭이 나오더니 벼꽃이 활짝 피었네요. 벼 가족 수도 늘고 키도 쑥쑥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는 벼뿐만이 아니라 잡초들도 논에서 함께 자라나요. 어떤 잡초들은 벼보다 훌쩍 자라서 벼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를 많이 내려 흙 속의 양분을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벼는 열매도 못 먹고 시들시들 시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부님은 벼의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쉼없이 뽑는 힘든 김매기 작업을 해야 해요. 이런 농부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도움 없이는 벼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물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엔 초성 퀴즈로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땅 속에 살고 몸이 길어. 땅굴을 파서 흙 속의 길을 만들어주고 벼의 뿌리가 잘 내리게 도와주는 나의 이름은 지읒, 리을, 이응으로 시작해.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지렁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딱딱하고 빨간색 바탕에 검은 정이 있는 뜬껍질을 가지고 있어. 벼입에 달라붙어 진물을 뺏어 먹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나의 이름은 미음, 디귿, 비읍, 리을로 시작해.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나는 벼잎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날카로운 두 발로 호잇! 이렇게 잡아먹지. 나의 이름은 시옷, 미음, 기억으로 시작해.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정답은 사마귀입니다.
우리가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다고 싫어했던 또 다른 생물들이 벼가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네요. 이런 도움을 받은 논에서 가을이 되었어요. 점점 벼가 여물어 가는데 이런 갑자기 어디서 새들이 날아와서 벽지를 콕콕콕 쪼아 먹네요. 그럴 때 짜잔! 허수아비의 도움을 받은 벼가 누렇게 변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이제 추수를 해야겠어요. 컴바인이라는 기계가 벼를 베고 벽실을 모을 때 쓰여진답니다. 날이 추워져 쌀쌀해지면 차가운 겨울바람이 벼를 아프게 하는 곤충들이 자라지 못하게 쌩쌩 불어서 벼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겨울의 눈은 우리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재미있는 눈썰매 아니죠? 논썰매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도 올 겨울에는 논썰매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러 생명들이 살아있는 논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땅속, 땅 위,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도움을 받고 자란 벼는 때로는 다른 풀들과 경쟁하며 더 튼튼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농부님은 벼를 4계절 동안 키우기 위해 무려 88번의 정성 어린 손길을 내어주신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는 영양도 많고 맛있는 쌀을 밥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먹고 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생명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외치는 소리가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모두에게 크게 감사의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주식 밥. 오늘 들어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밥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8페이지를 펴볼까요? 나에게 있어 밥은 뭐뭐뭐뭐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저에게 있어 밥의 의미는 따뜻함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의 따뜻함과 그 안에 깃든 고마움이 따뜻하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에게 밥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은 벽시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과 그 속에 들어있는 고마움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모두 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맛있는 쌀을 땀 흘려 키워주신 농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 고마움을 안고 이번엔 쌀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볼게요. 잠깐 변신하고 만나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쌀로 맛있는 간식 만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간식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모둠 앞에 선물 상자가 배달되어 왔어요. 어떤 선물 상자인지 한번 볼까요? 조청으로 맛을 낸 우리 쌀강정 밀키트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박스를 열어볼게요. 짜잔! 자, 맨 위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과 작업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 안내지가 있어요. 이거는 책상 위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종이 포장지를 열면 오늘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비닐이 펼쳐져 있네요. 우리 모둠 책상에 한번 펼쳐볼까요? 이 안에 구성품은 우리 모둠 4명이 함께 작업할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예쁜 박스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우리 모둠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자, 접는 방법은 긴 동그라미 말고 작은 동그라미를 오른손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위치가 되도록 펴주면 접혀집니다. 한 사람당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테이블 위에 놔주세요. 그리고 이 종이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는 오늘 강정을 만들 때 필요한 위생 비닐 장갑과 그리고 강정을 놓을 종이 받침대가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당 몇 개씩 있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에 만든 다음에 이 박스에 담아서 오늘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종이 받침대도 자기 책상 위에 미리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볼까요? 네, 이 나머지 종이 봉투 안에도 지금 좀 전에 본 종이 받침대와 위생 장갑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구성원 한 명씩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종이 봉투에는 오늘 강정 틀을 만들 실리콘 몰드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어떤 모양이 들어있나 한번 펼쳐볼까요? 정말 다양한 몰드가 들어있네요. 우리 모든 친구들끼리 서로 몰드를 돌아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강정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박스 안에 지금 쌀 조청이라고 적혀 있는 2종류의 종이박스가 보여요. 이거는 우리 모든 구성원 중에 2명이 한 조가 돼서 각각 한 상자씩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위에 쌀 조청이 보이죠? 쌀 조청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소중한 쌀로 만든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이 조청은 맛도 좋게 하지만 우리 강정들이 서로 도망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풀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만져보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조청은 우리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청이 물에 푹 담겨지도록 넣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올게요. 박스 안을 살펴볼까요? 먼저 나무 스틱이 있고요. 자색 고구마 가루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안엔 우리의 소중한 쌀, 티밥이 있어요. 오늘 이 티밥으로 강정을 만들 거예요. 좀 전에 물에 담가둔 조청이 말랑해질 때까지 우리는 쌀 티밥에 예쁜 색을 씌워줄 거예요. 종이박스 안에 먼저 쌀 티밥을 넣어줄 겁니다. 자, 비닐을 보면 어느 부분인가 조금 세모 모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 뜯으면 가위가 없어도 잘 열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짜잔! 자, 이렇게 뜯어진 조청을 우리 박스 안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 2인 1조가 된 한 조는 자색 고구마 가루를 섞어주고요. 다른 조는 단호박 가루를 섞어줄 거예요. 이 비닐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살펴보니 조그맣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줄 텐데요.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 천천히 열어주세요. 가루도 남김없이 티밥 위에 골고루 섞어주세요. 와, 예쁜 보라색 가루가 나왔네요. 우리 쌀티밥에 보라색 옷을 입혀줄까요? 이제 뚜껑을 덮고 다 함께 섞어볼까요? 우와, 예쁜 보라색 자색 고구마 가루가 쌀티밥에 예쁘게 씌워졌네요. 우리 가루가 날릴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때까지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볼게요. 예쁜 보라색 티밥이 완성되었네요. 이제 이 티밥을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줄 조청을 여기다 붓고 섞을 거예요. 좀 전에 담가둔 조청을 한번 꺼내볼까요? 네, 아까보다 말랑말랑해졌어요.
물에서 꺼낸 조청은 물이 흐를 수도 있으니 휴지로 닦아주세요. 이제 이 조청을 섞어서 예쁜 자색 고구마 티밥을 완성해 볼게요. 우리 좀 전에 비닐을 열었던 것처럼 비닐을 자세히 보니 양쪽에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손으로 쓱 열어볼게요. 오, 잘 열리네요. 이 조청을 우리 자색 고구마 색을 입은 티밥에 넣어주세요. 쭉쭉쭉 싸서 우리 소중한 조청이 남김없이 다 티밥에 들어가도록 꾹꾹꾹 짜서 넣어주세요. 자, 이제 조청을 넣은 박스 안에 이 나무 스틱을 넣어서 같이 섞어줄 겁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우리 티밥이 서로 도망가지 않고 딱 붙을 수 있도록 조청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티밥이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이제는 예쁜 실리콘 몰드에 넣어서 좀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박스 안에 있던 일회용 비닐 장갑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손에 껴볼까요? 네, 이 앞에 다양한 모양의 예쁜 실리콘 몰드들이 있어요. 이 몰드는 우리 모듬이 함께 사용할 거라 서로 돌아가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조청이 묻은 티밥을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몰드 안에 넣어주세요. 저는 네모난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 티밥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진 티밥을 어디에 넣을까요? 네, 맞아요. 종이 받침대에 넣어보겠습니다. 몰드를 종이 받침대에 넣는 방법은 종이 받침대에 몰드를 넣고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쑥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으로 좀 더 모양을 완성시켜주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모양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예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청이 묻은 티밥을 손으로 잘 꺼내서 하트 모양이 있는 실리콘 몰드에 넣어 볼게요. 이럴 때 외쳐야 되는 주문이 있어요. 뭘까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예쁜 사랑의 하트가 완성됐어요. 자, 이 하트 모양도 아까처럼 종이 받침대 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서 꾹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손으로 좀 더 모양을 완성해서 아까 만든 종이 받침대 옆에 차례차례 놓아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당 6개 모양을 만들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접었던 예쁜 종이 상자에 담아 누군가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맛있는 우리 쌀 강정이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는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할 거예요. 옆에 기다란 동그라미를 빼고 먼저 가운데 손잡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같이 겹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뜨지 않도록 스카치 테이프를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양옆에 구멍이 난 부분에 이 손잡이를 넣어주세요. 다른 쪽도 넣어주세요. 좀 더 예쁜 쌀강정 박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벽시가 자라 쌀이 되었네 수업은 어떠셨나요? 우리 지금 책상에 보면 오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써보는 종이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학년 반 적어주고요. 첫 번째, 오늘 수업은 즐거웠나요? 매우 즐거웠으면 1번, 즐거웠으면 2번, 보통이다 3번, 조금 지루했다 4번, 매우 지루했다 5번. 해당하는 란에 V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도 어떤 내용이 가장 좋았는지 오늘에 배웠던 내용 중에 좋았던 내용을 V 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쌀 선생님은 재미있었나요? 라는 란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해당하는 순서 번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친구들에게 쌀 교육을 추천하고 싶은가요? 예 하면 1번, 아니요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쌀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내용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기억에 나는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쌀 수업 후에 느낀 점을 우리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배운 것처럼 벽시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 동안 모든 수고로움을 해준 우리 농부님, 모든 생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밥 한 톨 남기지 말고 싹싹 맛있게 먹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